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금주한방의 진행을 맡은 이혜린입니다. 이제 수급의 흐름으로 이번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대비도 필요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투자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와 함께 해결해 보실 텐데 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송률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딱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너무 아쉽죠. 오늘까지 딱 연휴였으면 이틀 더 쉴 수 있거든요. 너무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시장 좋았으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분들 못 봐서 좀 아쉬웠어요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하루 더 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푹 쉬고 왔더니 제가 또 옆에 있잖아요. 혹시 놀라셨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고 네. 일단 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계셨던 이주은 아나운서가 좀 듣고 있다면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꽤나 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네요. 과연 정말 쿨한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지 못했던 이주은 아나운서가 영상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화면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한방의 이주윤입니다. 다음 MC 혜린 아나운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찍게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당부입니다. 송률 매니저는 말이 너무 빨라요. 시청자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도 절대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 부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률 매니저님은요. 제가 그다지 좋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땐 영혼이 없더라도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아나운서님 굉장히 좋은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네이버 밴드 보면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률 매니저랑 방송을 하면 웃음을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방송사고 나지 않게 꼭 조심하세요. 그동안 소중한 금요일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금주한방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이렇게 I believe 이라는 영상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말이 빨라요, 빈말, 그리고 웃음을 참아야 하는 순간이 많다라고 있었는데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었나요? 저희 오늘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다 좋은 내용밖에 없었고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내용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도 아쉽고요. 아쉽습니다. 네, 아쉽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오늘은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인사이트 좀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 먼저 기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집중된 종목 섹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부터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순매수 종목 나와 있는데요. 1위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최고가 95,500원으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2위는 SK스퀘어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급등과 함께 따라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주사 쪽으로도 SK스퀘어에 집중을 했네요. 3위는 오늘 오랜만에 정말 횡보세 끊어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장비주 나와 있습니다. 원익 IPS와 함께 왕이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있는 한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비슷한 듯 다른데요. 역시나 1위는 삼성전자였고요. 2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3위 SK하이닉스가 나와 있고 4위 조선기자재, 현대힘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5위에는 현대차인데요. 이제는 세액공제가 폐지된 그 악재와 함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공존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종목별로 여러 가지 뷰,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성전자는 거의 매주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또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 할 게 9만 원대까지 올라섰던 게 2021년 1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거의 최고가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시선은 고점이 어딜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삼성전자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기대감이 이번에 다시 한번 더해지고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오픈 AI 그리고 AMD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이 두 기업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서 AI GPU를 공급을 한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동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용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해당하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연간 사용하는 전력의 6배를 지금 해당하는 GPU를 납품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MD가 AI GPU를 납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전량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모멘텀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저는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 같은 때는 55,000원 언더에서 많이 횡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9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연초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67에서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을 보려면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AMD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했을 때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7% 상승을 했는데, 그런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가 좀 이제 확대가 됐었는데 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부도 계속해서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차트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권사에서 11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상승룸 남아있다라는 포인트로 상승세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11만 1,000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국내 기업들도 11만 원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매니저님은 11만 원 터치 가능하다 보세요? 이제 증권사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라든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네. 말이 길죠. 그 얘기는 저는 그냥 10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선은 10만 원부터 체크해보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은 다릅니다. 기관의 매도 1위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수급이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락할 때인가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을 기회 삼아서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차트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기회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기회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메이저 수급들은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초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였어요. 17만 원에서 20만 원 언더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43만 9천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앞전에 최소 못해도 30만 원 언더에 매집했던 구간이 지금 이제 차익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개인들이지 메이저 수급들은 30만 원 언더부터 꾸준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회라는 단어가 조금 쓰기가 조심스러운 게 어제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래도 감소를 했고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처음으로 300조 돌파를 했고 HBM 같은 경우도 올해 공급 물량 끝났습니다. 내년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 너무 좋아요. 이제 제가 아까 AMD를 좀 말씀드렸는데 GPU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94%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반대로 HBM 글로벌 점유율 50% 넘게 가지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은 하겠지만은 지금은 조정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기관하고 외국인 물량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만약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 매물 나오고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하면은 한동안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하면 한미 반도체 9월 초부터 노래 불렀는데 오늘 좀 좋은 시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시세가 반영이 안 됐거나 약간 상승이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또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한미반도체가 9월 초에 8만 원이었거든요. 네. 8만 원대 이제 노래를 좀 불렀었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관점으로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안 오른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AI 궤가 확대가 되면서 레거시 반도체까지 지금 확대가 됐어요. 디램이라든가 낸드까지도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투자 관점에서 확대한다고 하면은
또 데이터 센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안 올랐던 뭐 GNC 에너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A 궤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눔률이 발동을 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안 오른 종목들 보자면 GNC 에너지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저도 매니저님이 말 빠르게 하시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잠정 실적을 화요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 반도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시장치의 전망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3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반등은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그 지금부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돼요. 무작정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상승, 조정, 보합 어느 정도 이제 섞여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3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한번 우리가 분할 매수 그리고 일단은 어느 정도 입절해 두셔야 돼요. 지금 SK하이닉스도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아닙니다. 진짜 오늘 잠깐 고점에 사신 분들 아니고서는 전부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고 작고의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입절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눌렸던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접근하고 3분기 실적 시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확인하면서 비중 정도는 조절해보고 가자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또 핫했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거의 3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완벽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분기부터 또 수주 모멘텀 집중되어 있다라는 리포트 있는데 역시나 계속 달려나갈까요? 저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앞전에 이제 임용 계약 논란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WEC 웨스팅하우스랑 임용 계약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라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두산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SMR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하고 계신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멘텀 한 10가지가 돼요. 대표적인 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원전 기업에다가 우리나라가 가스 터빈을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스 터빈이 매직입니다. 원래 이게 우리나라가 만들던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상용화시킨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이 가스 터빈이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요. 앞전에는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역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KPS랑 차트가 많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고점에서 우상향하고 지금 이제 돌파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 모멘텀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뭐 SMR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전 해체도 한 36조 정도 돼요. 시장 규모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거의 모든 카테고리 갖고 있는 게 이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 또 수주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원전을 축소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AI가 뒷받침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원이 있어요. 뭐 석탄도 있고 L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베스트 기저 전원은 원전이다.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래 기다린 만큼 수확 걷어들일 때다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신규 접근은요? 제가 어려울까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신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진엔틱도 오늘 시세가 한번 돌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주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그 아랫단으로 오늘 또 강했던 우진이나 다양한 종목들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반도체와 원전 보자면 원전이 우세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역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미 반도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제가 8만 원에 노래 불렀는데 오늘 12만 원대까지 왔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원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섹터 모두 지켜봐야 하지만 매니저님의 뷰는 조금 더 원전 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부분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뷰 살펴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투자 종목 고민을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좀 새롭게 금주한방에서 세 분의 종목과 또 투자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주식 남녀 녹색 밴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선정되신 분께서는 투자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금주한방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제목으로 HJ중공업 이제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주 비중이 70%가 넘는 투자자입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 자꾸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미국과의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장투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주의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줄 알았던 관세 협상은 자꾸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를 못 짓네요. 오래야 될 관세 협상이 끝날 수 있는지 불안한데 비중을 줄였던 반도체는 너무 잘 나가길래 솔직히 배가 많이 아파요. 특히 비중이 높은 HJ중공업은 31,500원에 매수했는데 2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송률 매니저님, HJ중공업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할지 다른 조선주들도 내리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오늘따라 사연에 점점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안타까운 그런 아쉬운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선 HJ중공업 31,5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확실히 제일 많이 올랐던 만큼 빠르게 빠진 걸까요? 안타깝죠.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조선사로 많이 이제 우리가 분류가 되곤 하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마스가 협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조선 3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주 기대감이 중소형주에도 미쳐지면서 어느 정도 수주가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차트에 반영이 됐는데,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안 오를 수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연초 대비 했을 때 고점으로 봤을 때 한 7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연초에는 5,500원, 6,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친구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3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였습니다. 지금 HJ중공업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HJ중공업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조선사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수주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관세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새 리스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점에서 차익 매물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매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손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상선을 건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증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누워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탱커, 그러니까 유조선 중심으로 건조를 하고 있고 LNG 모멘텀이 없어요. 방산 모멘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전반적으로 누워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해군 MRO에 진출했습니다. 뭐 HD 현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래도 시세 유지가 돼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선 건조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군함 건조 모멘텀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군 MRO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보해둔 수주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정고점 부근에서 파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HJ중공업 연초 대비 있을 때 지금도 5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마냥 이걸로 내가 수익으로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 마인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매수 단가 오시면은 차라리 정리하시고 기회비용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 탄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매수가 31,500원까지 온다면 일단 털고 다른 종목도 함께 넓게 봐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조선주 비중이 70%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조선주로 또 담겨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단 올해 관세 협상이 끝날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너무 좋다라고 봐요. 이제 오. 섹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조선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이 지금 콧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팽당할 수 없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미국은 조선사가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400개가 넘었는데 지금 21개밖에 안 돼요.
이 수주 내역을 보시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글로벌 수주 현황을 보시면요. 미국이 가져간 거는 0.2%밖에 안 돼요. 조선사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군 MRO도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데 저는 아직까지 모멘텀 끝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필요한 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조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 LNG 프로젝트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재 LNG 프로젝트 필요한 배가 지금 한 120척 정도가 돼요. 알래스카 LNG도 한 60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LNG 전 세계 1위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눌렸긴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우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는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코앞으로 다가온 실적 시즌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져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항상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탄탄한 기업들이더라도 실적 시즌만 되면 변덕이 죽 끓이듯이 주가 흐름을 예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재료 소멸이라고 세론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다음 시즌이 기대된다면서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서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매도하기도 애매합니다. 그 송규열 매니저님은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을 어떤 경우에 꾸준히 보유하거나 매도하시는지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어떤 섹터를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3분기 실적 시즌이 훌쩍 다가왔는데 악재에 유독 민감했던 것 같아요. 2분기는. 그래서 우리가 3분기를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매니저님만의 이 실적 시즌 옥석 가리기에 포인트 전략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반기 보고서나 혹은 분기 보고서 보시면요. 장기 수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 수주가 확보되어 있는 종목을 타겟팅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저는 누워있는 종목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수주가 확보되고 밸류가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차트가 눌려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가치 투자 관점으로 많이 보곤 하는데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방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졌긴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2022년도, 2023년도에 폴란드 대규모 계약 이제 막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현대로템은 좀 말씀드렸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시세를 끌고 가고 있어요. 반대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중동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중동 매출 높은 LIG 넥슨 오늘 한 5% 빠졌습니다.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중동 수주가 한 12조 원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다. 얘는 이제 고점에서 굉장히 빠졌던 날이 있어요. 한 15% 빠졌던 날. 이 날이 뭐냐면은 3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IG 넥슨 비롯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수주 잔고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황 개선 기대감이 더해져 있는 섹터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게 화장품 쪽도 좋아요. 그리고 카지노도 좋기 때문에 한알용해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잡아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방산, 특히나 LIG 넥스원을 또 별표 쳐주셨으니까 관련 종목들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들어가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 보니까 축구 얘기하고 계신데 축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반도체 아셔야 돼요. 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요. 제가 내일 무료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밴드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저희는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무료 방송 늘 진행하시는 걸까요? 90% 확률로 매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10% 확률 때문에 내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반도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한미반도체 노래 불렀는데요. 그 두 번째 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의 확률을 뚫고 저희는 토요일에 밴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남녀 다음 주에도 7시에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